볼까나? 1번, 2번은 둘 다 중근 조건인데요. 1번은 판별식까지 가는 것도 민망할 정도의 문제인데 이게 중근이다?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 1, 8, 16인 거죠. 이번은 그 미정계수 K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야 해요. 판별식을 바로 적으면 K제곱 빼기 4K 빼기 32 여기 0이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K를 찾아주시고 이렇게요. 마이너스 4와 8이다. 근데 중근이 음수라고 했잖아. 중근이 음수이려면은 그 1창의 개수가 양수여야 돼. 그래서 얘가 아닌 거예요. K는 8인 거고 8을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중근이 뭔지 보입니다. 8을 다시 집어넣으면 그 2차 방정식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요. x 더하기 4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중근인 a는 마이너스 4란 말씀이에요. 마이너스 4랑 8을 더해라? 그런 뜻이었으니까 답은 4번이고 3번은 직사각형이 있었는데요. 가로 세로의 b가 1대2인 상태입니다. 2랑 3. 그리고 대각선 위에 너한테 비밀인 점 하나 찍었고요. 이 점을 지나는 각 변의 평행한 선을 그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각형 APOS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한 넓이의 합이 3이다. 그런 얘기지. 그걸 만족하는 AP의 길이를 구해라. AP의 길이 여기죠. 여기 요 길이를 구해라. X로 잡아요. 얘도 X라는 소리고 이 삼각형 닮았으니까 얘가 X면 얘가 자동적으로 2X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2 빼기 X 얘가 자동적으로 4 빼기 2X 이렇게 끝났죠? 식만 세워서 푸시면 돼요. 요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거 아니겠습니까? X 곱하기 4 빼기 2X 더하기 요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겠죠? 2X에 2 빼기 X 되게 신기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이 두 넓이는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얘를 2로 묶잖아? 그러면 곧 이 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게 두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뀌고요. 정리된 게 아니니까 얘를 전개하는 게 좋아요. 이게 넓이인데 이게 3이라는 거죠.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1과 2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그런데 AP가 P를 같다? 라고 했으니까 AP는 여기고 PB는 여기거든요. 얘가 2분의 3이면 얘가 2분의 1이라서 말이 안 되지. 2분의 1만 정답이에요. 3번. 그 다음에 너무 쉬운 문제들이라서 누가 맞았는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변 BC 위에 B는 4고 그런 점이 2고 그리고 CD 위에는 CF가 5인 F를 잡았다. 사각형 AECF의 넓이가 78일 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여기를 모르니까 x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4니까 x 빼기 4고요. 여기가 5니까 x 빼기 5고요. 얘를 그어놓지 않았구나. 이렇게.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가 78. 여기가. 그렇죠? 어떻게 하지? 요 넓이를 구하는 게 좋을까? 요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딱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전체에서 요 두 개 뺀 게 얘다로 가면 되겠어. 요 넓이를 구하긴 할 건데 얘를 바로 구할 수는 없었어. 전체 넓이 x제곱에서 요 삼각형 넓이 2x, 요 삼각형 넓이는 여기가 x니까 2분의 x 빼기 5 이렇게 했더니 78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배를 하겠어요. 2x 제곱 빼기 4x 이 날아가니까 빼기 x 제곱 더하기 5x 여기 두 배 156 이렇게요. 정리를 하면은 x 제곱 더하기 x 빼기 156 그럼 0.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 중에 156인 걸 떠올려야 돼. 12, 13이요? 12, 13이네.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양수이기 때문에 10이다.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따로 보시는 분은 있긴. 아, 저걸 바로 구한다고? 네. 어떻게 해요? 그을 수 있어요. 멀리요? 대각선으로 선을 그으면. 아, 대각선으로요? 아, 그렇네. 그렇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렇네요. 그러면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x 빼기 4고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5x였습니다. 요게 78이다. 요렇게 해도 세팅이 되는 문제였어요. 대각선으로 연결할 생각을 못했구만. 어쨌건 넓이를 찾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정답은 12가 아니라 144. 6단원 갈게요. 2차 방정식의 두 번째 단원으로서 제목은 근의 공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도출된 공식이고, 그래서 문제에 따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방정식의 근을 찾자 그런 얘기고, 근의 공식이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그 1차항의 개수가 2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짝수 공식을 써라. 판별식을 쓸 때도 4분의 D를 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공부를, 수학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애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짝수근의 공식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무조건 그냥 근의 공식 쓰고 앉아 있는 거야. 공부를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계산력도 떨어지는데 계산도 못하면서 계산 복잡한 걸로 가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짝수근의 공식을 외우고 짝수근의 공식을 써야 할 상황이면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더 쉬워지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도 판별식을 소개하고 있죠. b제곱 빼기 4ac가 판별식인 거니까 그게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인데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고, 판별식이 0이면 계속 하고 있듯이 중근인 거고, 판별식이 음이면 고등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중등은 허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존재성이나
근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b제곱 빼기 4ac라는 판별식 혹은 b 다시 제곱 빼기 ac라는 4분의 d의 부호로 판단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문제 풀이에 적극적으로 써먹으셔야 해요. 그리고 왼쪽 실전 개념을 보시면은 A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1차항이 없다. 그럴 경우엔 그 제곱은 뭐식이다라고 해서 뿔마 루트 뭐식으로 쓰는 게 있다. 그런 뜻이고 B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그 사고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인데 항상 인수분해부터 의심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걸로 끝내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하든지 근해공식으로 놓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런 뜻이고요. C는 고등각 개념인데 개수가 유리수일 경우 한 근이 무리수면은 필연적으로 나머지 한 근은 그것의 켤레다. 켤레 무리수는 어떤 의미냐면은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는 뭐? 2-3입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합과곱을 이용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동원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D는 완전 제곱꼴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변에 해당되는 숫자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고 0이면 마이너스 P라는 중근을 갖는 거고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허근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마지막 E는 여기 있죠. 근각계수의 관계. 이미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안 써먹고는 고난도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해야 돼요. 요 정도 전부 다 한 얘기들 이었고 스텝 3로 가서 분석의 시간을 또 가집시다. 62쪽의 네 문제 분석해 주세요. 뭘 뒤적거리실까? 설마 근각 계수 연계 안 해왔다는 소린가? 근데 뭘 보려고? 근해 공식을 보려고? 아니요. 뭘 보려고 거기로 본 거지? 아직 안 해온 게 뭐지? 판별식? 아니요. 뭐야 그럼? 뭘 보러 간 거야? 뭐지? 이름도 몰라? 아니 통성명도 안 했어? 뭐? 뭐시라? 뭐시라? 누구 만나러 갔어? 아무 이유 없이 개념 페이지로 간 건 아닐 거 아니야.
깨끗. 태양이 좀 덥고. 잘하고. 3명 깨끗. 2명 깨끗. 3명 좀 씀. 할게요. 1번 2차 방 그것에 대하여 1번 근을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세요. x제곱 빼기 헷갈리면은 빼기를 넣으세요. 빼기 2a 더하기 1x 그 곱자리는 인수분해를 해서 쓰는 게 좋겠죠? a로 묶으세요. 1 빼기 3a 는 0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곱이 2차식인데 합이 1차식이니까 이걸 1차랑 1차로 찢어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기는 1, 1이고 여기는 a랑 1 빼기 3a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요렇게 이렇게 해봤자 이 두 개 더하는 거잖아. 이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찾은 거죠. 그래서 1번 답은 x는 밑줄을 보시면 마이너스 a인 거고 아랫줄을 보시면 3a 빼기 1입니다. 요거는 맞았어야 되고요. 2번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당연히 요거 2번 마이너스 a와 3a 마이너스 1이 모든 근인데 이거가 모두 어디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냐면은 그거 그냥 풀어버리면 되거든. 완전 제곱식 베끼지도 말고 당연히 x는 2뿔마 루트 10인 거예요. 2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2 플러스 루트 10 사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뭐 수직선을 그리세요. 수직선을 그리세요. 수직선을 2 마이너스 루트 10을 대충 찍고 마이너스 a 찍고 3a 빼기 1 찍고 2 더하기 루트 10 찍고 이거 아니면 여기가 3a 플러스 여기가 빼기 이런 건 그런밖에 없어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한 거잖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이 두 놈이 전부 다 이 두 놈 사이에 있다 라는 뜻이니까 이 두 개의 크기 비교는 무의미하다 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눈다는 말은 이 놈이 이 놈보다 크다를 풀겠다는 뜻이에요. 이 놈이 이 놈보다 크다를 풀었을 때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부등식을 만드는데 이 두 개를 미리 풀어놓으면 결국 이쪽이랑 이쪽만 따져보면 되고요. 밑에 줄도 이 놈이 이 놈보다 크다라고 풀면은 A의 범위가 나올 거고 이 관계랑 이 관계를 가지고 A의 추가 범위가 또 나와. 그러면 그 세 개의 범위를 연립하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전부 다 세 가지 부등식을 연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결과를 다 합칠 건데 합치는 과정에서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 두 개의 크기 관계가 어떻건 간에 얘는 이거 두 개 사이 얘도 이거 두 개 사이면 충분하다 그런 판단을 하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로 따지면 안 되고 복잡해지니까 얘는 어떤 의미냐 그냥 마이너스 a도 2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2 플러스 루트 10 사이 라는 뜻이고요. 3a 빼기 1이죠. 3a 빼기 1도 그렇다는 거예요. 2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2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이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를 찾는 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요거부터 밑줄부터 풀면은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1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라는 뜻이고, 아랫줄 같은 경우는 일단 1을 더한 다음에 1을 더하면은 얘네들이 3으로 변하죠. 그런 다음에 3을 나누면 되겠다. 그러면 a는 이걸 따로따로 나눈다고 칠게요. 1 빼기 3분의 루트 10에서 1 더하기 3분의 루트 14이다. 이렇게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얼마인지를 써보자. 요게 마이너스 5.xx고 요게 1.xx, 요게 이게 3.xx를 3 나눈 거니까 이게 2.xx입니다. 이게 1에서 1.xx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0.xx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어디서 어디 사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서 여기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1 빼기 3분의 루트 10에서 빼기 2 더하기 루트 14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력이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완전 상했어요. 1번 아라만 계속 손드는 경우가 많네. 아라 혼자서 손드는 경우가 많네. 2번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와 같은 시계값을 구해라. 요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만으로는 풀기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오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르는 사람들은 못 풀었을 거니까. x제곱 빼기 2k 플러스 5x 빼기 10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긴 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의 2차 방정식을 주고 그것의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생각은 세 가지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만 가지고 풀리지 않는 경우가 이런 문제처럼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고, 두 번째, 방정식이 뭔지 알면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세 번째, 인수정리. 인수정리라는 것도 그 고등수학 개념이니까 인수분해라고 합시다.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당연히 두 근의 합이 계수를 보시면 2k 플러스 5다. 두 근의 곱이 계수를 보시면 10이다. 이렇게 써 나가는 걸 근과 계수로 하고요.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방정식의 근의 정의에 의해서 알파 베타를 x에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2의 k 플러스 5 알파 빼기 10은 0이고, 베타 제곱 빼기 2의 k 플러스 5 베타 빼기 10은 0인 거야. 그러니까 2차가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2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제일 좋거든. 그래서 요 관계식을 활용해서 푼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 문제는 이걸 이용해야지 풀립니다. 이거를 적용시켜도 물론 풀리긴 하는데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얘를 일단 써야 돼요. 이 당연한 성질에 의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알파 제곱 빼기 2k 알파 빼기 10이라고 했잖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알파 제곱 여기 있죠. 빼기 2k 알파 여기 있죠. 빼기 10 여기 있죠. 이걸 전개했다고 치면은 항이 4개인데 그 중에 3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당연히
없는 하나가 우변으로 넘어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없는 하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0알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알파를 넘기는 건 내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10알파인 겁니다. 발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거든요. 알파 대신에 베타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건 이 등식에 의해서 10베타인 거죠. 그래서 결국 100 알파 베타로 정리가 되고요. 이제서야 이걸 쓰는 겁니다. 알파 베타는 10이라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데리고 와서 결국 답은 1000이다. 맞은 사람? 요거는 태영이 한 명인데 태영이는 근데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갔는데 공통수학을 초견이 아닌 건가? 아무튼 요런 생각을 가지고 풀었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다는 말은 당연히 이 2차식이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 식을 이 식을 x에 관한 함수니까 fx라고 할게요. fx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랑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가 뭐야? 라고 하면은 요 식을 떠올려서 x에 1 대입한 거네? 그러니까 이건 f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fx에 x자리에 1 넣어서 이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물론 얘도 전개하셔도 돼요. 전개하면은 1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 여기 이 식들이 등장하는 상황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는데 얘는 전개를 했으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개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항상 이 세 가지 개념을 자동적으로 재빠르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뭘까? 라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후에 풀어주셔야 하는 건데 특히 2번은 그냥 이거랑 이걸로 접근하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요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정리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여기 제목만 적어놓으면 나중에 몰라 친구야. 밑에 걸 다 적어야지. 맞아. 아 인수분해는 아니고. 귀여워. 그 다음에 3번 어린이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고생이 많다. 다음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어서 별이 된 거죠. (2-2에서도) 많이 나오는 도형 아닙니까? 정오각형은 되게 재밌는 도형이잖아. 닮은데 천지고 막 이등변 삼각형 천지에다가 각도는 세 종류밖에 안 되고 36도, 72도, 108도. 되게 재밌는 도형이라서 많이 활용되죠. 이렇게 5개 대각선을 다 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친절해요. 문제가 AP의 길이를 X라고 줬어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1인 상태고 1번 CP의 길이를 구해라 구했습니다. CP 요거? 그냥 당연히 1이죠. 1 그냥 당연히 1이죠. 왜 당연히 1이냐면은 이게 1인변이니까 요 삼각형이 2등변이니까. 근데 여기 1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1입니다. 왜 2등변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요각의 크기가 여기가 이등변인 건 알겠죠? 1, 1이니까 요각의 크기가 108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36도. 그러면 요렇게를 봐도 여기가 36도, 여기도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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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요 제일 작은 가게 크기들이 모조리 36도인 거예요. 그러면 요 삼각형을 가만히 보면은 요 나머지가 72도라는 소리고, 그래서 36도, 72도, 72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답은 1이고, 2번 x의 값을 구하기 위한 2차 방정식을 세워라. 그러면은 저기 이등변 삼각형이 질비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닮음을 쓴다는 건데,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았다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조그만한 부분에 조그만한 놈은 x, 긴 놈은 1, 큰 놈의 조그만한 부분은 1, 긴 부분은 여기인데, 그럼 x 더하기 1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니까 요래요래까지 하셔야 돼요. 요래요래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방정식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푸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얘를 푸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5인데 x는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1이 없잖아. 음식이 없잖아. 마이너스는 버려주시고, 요거를 전 세계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황금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황금비를 활용해서 모니터 가로 세로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실생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비가 말 그대로 비율이 황금과 같다, 너무 아름답다, 뭐 그런 뜻이라서. 그래서 이 인간이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황금비를 실생활에 다들 쓰고 있다. 그 다음 4번 소수 또 나왔네. 개꿀이에요. 소수 P에 대하여 2차 방의 두 근이 모두 유리수일 때 소수 P를 구해라. 그럼 이것도 그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돼요. 유리수 근을 알파, 베타라 치고 두 근의 합은 계수를 보시면은 4P다요. 두 근의 곱은 계수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65P다요. 이런 식으로 P가 소수기 때문에 당연히 곱을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유리수라고 했잖아요. 정수라고 했으면 고민할 게 없는데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유리수는 분수도 포함하는 말이니까, 그럼 이게 혹시 알파가 2분의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30p일 수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면 이 두 개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돼요. 이 두 개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정수라는 얘기입니다. 정수근 알파벳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이 마이너스 65p는 총 4개의 수가 곱해진 거거든. 마이너스 1, p, 5, 13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적당히 두 동강을 내가지고 하나씩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파가 p고
베타가 마이너스 65인 것부터 하시면 되는 건데 P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올리시면 돼요. P 마이너스 60 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P에다가 하나씩 주면 돼. 5P 마이너스 13일 수 있는 거. 13P 마이너스 5일 수 있는 거. 65P 마이너스 1일 수 있는 거. 65P. 그리고 마이너스를 이쪽에 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P 플러스 65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를 다 바꾸시면 돼요. 마이너스 5P 플러스 13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3P 플러스 5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65P 플러스도 가능해요. 총 8가지 가능성이 있고 다 푸시면 돼요. 8개를 다 풀어서 실제로 소수 조건 만족하는 것만 답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요 줄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3P가 마이너스 65 음수니까 아니야. 요 줄을 보시면 P는 13 맞아. 이거 맞아. 여기서 나온 소수 P는 13이야. 이게 답이야. 요 줄. 세 번째 걸 보시면 9P는 5 아니야. 네 번째 거 보시면 61P는 1 개소리고. 요거를 보시면 5P는 65 얘도 맞아. 5P는 65니까 P는 13이야. 아, 그냥 답이 하나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9P는 13 개소리고 마이너스 13P 더하기 5가 4P다? 그럼 17P가 오니까 말도 안 되고 얘도 69P가 1이니까 진짜 쌉소리죠. 그래서 요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가 공통의 값이기 때문에 정답은 13이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각의 세관계를 써먹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각의 세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테스트에서도 여러 번 써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풀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숙제는 목요일까지 와야 되니까 많이 내드릴 수 없는데 어차피 많이 내드릴 수 없어요. 오늘 진도 많이 못 나갔기 때문에 여기 근해 공식 단원의 스텝 1, 2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문제 안 돼요. 30문제도 안 되네요. 근해 공식 단원의 스텝 1, 2 숙제로 풀었어요. 쉬세요. 12시 10분에 시험 시작.